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젠더과학 지도사 이기탁지훈입니다. 저는 연구 주제 선택과 방향성 선정에 있어 고민이 많은 대학원생 및 연구원분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별 차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간독성 부작용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까지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채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특히 약물로 인한 간 손상 상황에서 남녀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여성을 반영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에서 섹스, 젠더에 따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간독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두 번째로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간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전적인 요인들, 더 나아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마커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별 차이로 인해 약물에 의한 반응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CYP, 450 슈퍼패밀리 효소는 처방 약물의 70에서 80%를 간에서 대사합니다. 이 표는 남녀 전반적인 치료 효과와 약물 부작용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CYP 효소 활성별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약물들 중에 항정신 약물인 클로자핀과 올란자핀을 대사하는 주 효소는 CYP1A2이며 카페인과 테오필린 등 여러 약물의 제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남성에서 높은 활성을 보이며 약물 제거율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임신 중 또는 경구 피임약 사용 시 성 호르몬은 CYP1A2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경구 피임약의 병용 투여 또는 임신 중에는 올란자핀 또는 클로자핀을 처방할 경우 특정 약물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줄의 CYP2B6 발현과 활성은 여성에서 높으며 그 활성 정도는 인종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CYP2B6 활성은 히스패닉 여성이 백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녀 성별 차이에 의해 다양한 약물 및 CYP 효소의 활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처방할 때 남녀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약물로 인한 간 손상에서 섹스와 젠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성은 유전적, 호르몬, 대사요소, 나이 등의 영향을 통해 차이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젠더와 관련된 행동 중에는 생활 양식, 운동, 흡연, 음주 등 임상 증상의 표현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기존 간질환 또는 약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로 인한 급성 간 손상 질환에서 남녀의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한 리뷰 페이퍼에서 급성 간 손상 질환 환자의 남녀의 비율을 조사한 논문을 보면 약물로 인한 급성 간 손상 환자에서 1대2 비율로 여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추가적으로 만성적인 간 질환의 PSC를 제외한 다른 질환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발병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남녀의 차이에 따른 기전으로는 성호르몬 활동, 면역 반응,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세포 사멸로 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물이 간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지 살펴보면,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간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전적인 요인들, 그리고 약물 유발 간 손상 질환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후보마커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였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소량 또는 적정 복용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게 되면 주요 경로를 거쳐 안전하게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CYP2E1 약물 대사 효소에 의해 독성 부산물인 랩QI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컨주게이션을 통해 독성이 없는 형태를 이뤄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복용 상황에서는 더 많은 랩QI가 생성되어 GSH가 들어가는 자리에 헤파티 프로틴으로 치환되어 아세트아미노펜 어덕트를 생성하여 간세포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급성 간 손상의 치료제로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L카르니틴이 글루타치온 레벨을 증가시켜 간 손상을 지연 또는 약간의 방어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도 병이 발병하고 나서 8시간 내로 빨리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과 완벽하게 간 손상을 막아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성 간 손상 환자를 위한 치료제나 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약물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간이 급성으로 나빠져 급성 간부전증을 일으키고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섬유증, 간경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간 손상 진행 과정에서 ROS, 인플라메이션, 스트레스가 관여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인자가 급성 간 손상 질환에서 섬유증과 간경변으로 촉진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인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레스, 인플라메이션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새로운 연구를 진행한다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타겟을 찾기 위해 GPCR을 주목하였습니다. GPCR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해서 7번 막을 관통하는 막관통 수용체입니다. 또한 GPCR은 무려 800여 개 이상의 수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생리적 반응을 촉매합니다. 다양성이 특징인 GPCR은 염증성 또는 대사성 질환, 암 등 많은 병리 모델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중요한 타겟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GPCR은 리간드 종류들이 와서 바인딩을 하게 되면 활성화되고 특정 G프로틴과 결합하여 세포 내 하위 신호전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중 특히 G알파 서브닛은 GDP 대신 GTP가 결합된 형태로 떨어져 나와 신호전달 과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G알파 프로틴은 서열 유사성에 따라 G알파-S, G알파-I, G알파-Q, G알파-12 패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알파-S, I, Q의 역할은 특성화되어 있지만 G알파-12 계열 구성원은 비교적 최근에 확인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GPCR의 리간드들이 간 손상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과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허혈 제관류 손상, 급성 간 손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어서 이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G알파-12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과 부분의 케이스 스터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알파-12와 알파 익스프레션 사이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논문입니다. 알파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로서 특정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반응 요소와 직접 결합하여 에스트로겐 민감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는 전사 인자입니다. 따라서 남녀 성차이에 따른 기전을 설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A 패널을 보시면 간암 환자의 간 조직에서 ESR1의 mRNA 레벨과 GNA12 mRNA 레벨이 역상관관계를 이루었으며 ESR2의 mRNA 레벨과도 역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래에 정상인 대비 간암 환자의 그룹에서 ESR1과 GPR1의 mRNA 레벨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B 패널에서는 ESR1 익스프레션이 높을 때 GNA12 익스프레션이 유의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간암 환자의 간 시료에서 G알파-12의 단백질 수치가 높고 알파의 수치는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논문은 남성과 여성의 간 조직을 얻어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 다양한 약물을 처리하였을 때 남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먼저 파란색 선 그래프는 남성 기증자를 나타내며 빨간색은 폐경 전 여성 기증자, 녹색은 폐경 후 여성 기증자의 간 조직을 얻어 분리한 세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녹색 그래프는 같은 여성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휴먼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의 다양한 약물을 농도와 시간 의존적으로 처리하였을 때의 결과를 확인해보니 아세트아미노펜을 처치하였을 때 30분, 2시간 후에는 ATP 레벨의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5시간 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농도가 높아질수록 남성과 폐경 후 여성 기증자 그룹에서 ATP 레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폐경 전 여성 그룹에서는 ATP 감소가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한 연구 논문입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유무에 따라 약물의 민감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적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옆에 형광 사진을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를 분리한 세포에서 0.78 마이크로몰 농도로 5시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을 처치하였을 때
ER 트래커를 이용하여 소포체의 인텐시티가 증가한 것을 형광염 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ER 트래커를 사용한 이유는 인트로덕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을 처치하면 ER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혹시 폐경 전 여성의 세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처치하였을 때 인텐시티가 덜 증가하지 않을까 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다른 그룹들과 대동소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어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있으시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해 증가하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세포사멸 측면을 여성 호르몬이 예방 또는 보호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섹스와 젠더는 약물로 인한 간 손상에서 상호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물 부작용 발생할 위험이 1.5에서 1.7배 더 높습니다. 세 번째, 성별 차이에 따른 약물로 유발된 간 손상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은 성, 호르몬 활동, 면역 반응,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네 번째, GR파12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성별 차이를 연구할 때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약물 중독에 대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민감성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